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8페이지에서 자유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 자유 펼쳐보세요. 자, 신체 자유가 이제 실적 보장이 있고 절차 보장이 있고, 그죠? 실체 보장에 재헌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자, 9월에 이제 8일론 보겠습니다. 재헌법정주의는 그 형식적 법리를 말한다. 그리고 형법에 적용되는 거죠. 죄형. 그래서 과태료 같은 행정 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명확성 원칙에 관련된 판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법률주의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자, 법률주의. 자, 원래 판례가 3개가 이제 10개가 있었는데 2개가 최근에 더 추가됐어요. 자,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칸 죄형의 불명화. 그래서 법률주의 위반되는 경우하고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 경우하고 이제 같이 사용됩니다.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법률주의 위반이면서 동시에 명확성 원칙 위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그 죄와 형을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협약이나 정관으로 정했죠. 위헌. 그다음에 처벌된다고만 돼 있고 그게 그 죄의 종류가 형벌의 종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헌. 자, 건축법, 약사법 이런 것들 보시고 그다음에 그 청산길 이런 거 쭉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맨 아래 가보세요. 11번, 12번. 그 두 개 이제 최신 판례 추가됐습니다. 볼게요. 자, 먼저 11번에 고용보험법에 보면은 부정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라 명령을 내렸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그랬고 대통령에 따른 지원을 제한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국가가. 뭐 1억 정도를 지원해 줬겠죠? 그럼 준 거 반환해라. 이거는 명확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네, 대통령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지원을 제한해라.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제한하라는 건지 이게 애매하다 이거죠. 이게 애매하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위헌이에요. 자, 11번. 자, 분쟁 조정법. 자,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대불 비용 부담금의 납부 방법과 관리 예상을 위임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금액은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 대불 비용이 뭐냐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환자가 돈이 없습니다. 환자가 돈이 없으면 이제 이거 나중에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갚을 때까지 병원에 이제 돈이 안 들어오면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대신 지불. 네, 대불 비용이요. 대신 지불해 줘 가지고 이제 환자가 나중에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어떤 여유자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돈을 주는 게 무조건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평소에 이제 병원에서 보험금처럼 일정 금액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금액을. 그래서 병원 측에서 뭐 1년에 100만 원 정도씩 돈을 다 내요. 전국 병원이 다 돈을 모아요. 모아서 이제 그 돈을 국가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치료비가 빵꾸 났거나 그럴 때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국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불 비용 자체를 부담금 주겠다. 납부 방법이나 관리사항. 방법이나 관리사항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시행령의 위임에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 한 병원당 대불 비용에 관한 돈을 받게 되는데 100만 원을 받을 건지 10만 원 받을 건지 1000만 원 받을 건지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에서 정해라 이거예요. 법에서 정해라. 금액까지 위임하는 것은 잘못됐다 봤습니다. 그 두 개 최신 판례니까 꼭 봐주시고요. 자, 근데 오른쪽에 129페이지 명확성 원칙 위반 나옵니다. 자, 빨간색은 위반되는 거예요. 저속, 살인, 가정원의 참뜻 위반되고 음란은 명확하다 봤죠. 자, 사회적 불안, 불쾌감 위반되고 불안감은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였다, 승합차였다 이것도 이제 위반됐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전부 다 그 처벌하는 것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도 위헌됐죠. 자동차 이용 범죄가 자동차로 사람을 쳤다는 건지 도둑질하고 차를 타고 도망갔다는 건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위헌 나오고요. 도덕, 덕성, 평화 위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속, 미풍이 있습니다. 자, 풍속, 미풍이 있을 때 몇 번 이제 민법이나 행정법 규정하고 형사처벌 되는 규정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확성 원칙이 완화되고요. 여기는 굉장히 엄격한 명확성 원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미풍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도 민법 행정법은 합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법은 위헌이 나오는 거죠. 위헌.
형법에서 처벌하는 경우에도 합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청소년이나 학교 주변이란 말이 나오면서 미풍이란 말이 나오면 청소년하고 학교 근처 어린애들이 있는 데서는 성인용품을 팔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명확히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땐 또 합헌될 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풍소, 미풍이 형법 규정에서는 위헌되는 거예요. 근데 형사처벌 규정에서도 청소년 학교와 같이 쓰이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고 상표법 이런 데서는 형법 아니니까 명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정리하시고요. 자, 타인 통신 매개한자를 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남에게 핸드폰 빌려주는 것도 처벌하는 겁니까? 길 가다가 폰 좀 빌렸습시다 빌려줬단 말이야. 그것도 매개로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 범위가 넓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 만들어둔 거냐면 이 과거에 전화방이라고 있었어요. 전화방. 네, 전화방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가면 전화를 빌려줘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방에 남자가 이제 누워갖고 전화를 빌려주면 거기서 전화를 합니다. 음란 폰팅하는 거예요. 음란 폰팅. 그거를 규제를 만든 거라고. 그걸 규제하려고. 그럼 그거를 규제를 만들려면 정확히 써야 될 거 아니야. 전화방에서 전화기를 대여하여 음란한 폰팅하는 경우를 처벌한다. 정확히 쓰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써놓고 그냥 통신을 매개하면 벌한다 이렇게 했다고. 너무 광범위하죠. 위헌된 거예요. 자, 쓰세요. 전화방 금지 목적.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이거 빨랄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공익은 전기통신기본법에는 판례가 없습니다. 위헌이고 공직선언법에는 310조 관련되어서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있죠? 관련 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헌입니다. 자, 그다음에 13번도 최신 판례입니다. 자, 상법에 보면은 감사보고서 사건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허위계제라는 거는 이제 분명하다 봤어요. 허위계제라는 게 거짓말 쓰는 거잖아요. 만약 허위계제가 위헌이면 형법은 다 위헌이야. 뭐 허위 진단서학성죄 다 위헌된다고. 그러니까 허위계제는 거짓말 쓰는 거니까 합헌인데 기재할 사항이 뭔지가 정확하잖아. 감사보고서 기재할 사항이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재할 사항이 뭔지 그건 애매하다. 위헌 나왔습니다. 자, 14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기술이 뭔지 모르겠다 써놨죠. 관계 세무하시고. 자, 이제 학원에 가갖고 학생이 물어봤어요. 여기에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된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관계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관계된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그럼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애매한 겁니다. 이것도. 관계된 사람이 뭐 본부장인지 과장인지 데스크에 앉은 사람인지 누군지 정확히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죠? 애매하다. 다랭이 토사가 애매하죠. 뭐 1톤인지 100g인지 정확한 숫자로 정해놔야 됩니다. 애매한 표현이고요. 그다음 특가법에서 세 번째 형법상 절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형의 단기 2배를 가중한다.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절도겠지. 절도. 형법이에요, 특가법이에요? 그게 애매하다고. 그게. 그 법이 형법인지 특가법인지 그걸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위헌된 겁니다. 그다음 개헌법원에서 유언비어가 날조라고 되어 있는 유언비어도 이제 알 수 없다. 위헌이다 나왔고요. 그다음 변호사법 위임 사건은 이제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그 유권 해석을 위반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나왔던 사건입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대가 소명 써보세요. 같은 판례입니다. 자, 변호사가 이제 광고를 할 때 광고도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뭐 인터넷 그 광고 같은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변협에서 여기서 이제 허락받은 것만 광고하게 해요. 허락 못 받은 것은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떤 광고를 금지할지 정확히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유권 해석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석되는 거는 금지한다. 그럼 유권 해석이라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원래 죄가 이건 처벌한단 말이에요. 처벌하는데 죄가 되는지 마는지는 변협의 해석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법에다 정해야지. 법에다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또 한편 그 광고에 관한 대가를 받으면 반드시 변협에다가 소명하도록 써놨어요. 소명하도록. 이것도 같이 위헌이죠. 같은 판례. 예, 유권 해석에 위반되면 대가를 얼마 받았는지 꼭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판례입니다. 대가 소명. 이 대가 소명 판례 뭡니까?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는데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죠. 이거 같은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자, 다음에 19번은 이제 정당 가입은 명확한데 그 밖에 정치단체가 위헌이다 이런 판례예요.
근데 그 밖에 정치단체라고 앞부분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 뒤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금지 요게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밖에 정치단체 정치 목적 행위 같은 판례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다음 형벌 불소급 원칙입니다. 자, 형벌 불소급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주문자를 쭉 써놨어요. 형법, 뭐 형법 때 다 배운 거지만 한 번 더 써줄게요. 자, 형법, 전하, 고와, 사수, 강간, 노역. 자, 형법에 따라 전하가 고아들을 사수하고 강간범 노역장에 보낸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헌법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하나 더 추가되는데 호감이 추가돼요. 호감 이렇게 추가됩니다. 헌법에 추가됩니다. 이 강간범이 나한테 호감을 보여. 그러면 안 되지. 나쁜 새끼. 노역장에 보내야지. 호감을 보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 천천히 볼게요. 자, 형벌 안 됩니다. 강간죄, 친고죄 폐지 규정 과거로 소급하면 안 되고요. 노역장 운치 안 되고 전하가 뭐예요? 전자장 차원 가중은 소비 금지가 되는데 그 전자장 기간 연장이라든가 DNA 뭐 확인 채취라든가 소비 허용됩니다. 그다음에 아청법의 고지명령 소비 금지가 되죠. 근데 아청법의 공개명령, 성폭력법의 고지 공개 소비 허용돼요. 사회봉사 수강 소급 금지되고요. 그다음 호감 나죠. 호감. 강간범이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 것도 금지가 되는 거예요. 호감이 보호감호예요. 보호감호. 이거 과거소 금지됩니다. 금지. 근데 보호 관찰은 괜찮아. 관찰은 소급이 허용되는 거예요. 같은 감호인데 치료 감호는 또 괜찮아. 치료 감호는 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치료 감호 괜찮아. 보호 감호 괜찮아. 보호 감호만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글자 땄죠. 두 글자 호감. 강간범이 나한테 호감 보이는 건 금지가 된다. 그래서 자, 보관찰하고 그 보안 처분하고 그래서 또 쓰요. 치료 감호 또 그럼 쓰요. 치료 감호도 괜찮습니다. 치료 감호 괜찮다. 보호 감호 관찰 괜찮다. 보호 감호만 소비 금지가 된다. 근데 이 보호 감호 사건이 그 옛날 그 88년도 판례란 말이에요. 88년도 판례고 이제 실제로 이 보호 감호 제도가 사회보호법에 있던 내용인데 88년 위헌 결정을 받았고요. 소급표가 금지 받았고 이게 사회보호법이 2005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갖고 지금 없는 제도예요. 현재는 없는 제도라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실정법을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 헌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폐지가 돼서 없어진 것도 그 당시 그 판례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헌법에는.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 재작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됩니다. 폐지가 된 제도까지도 알아둬야 돼요. 자, 기타 판례나 내용 기준은 이제 소비 허용되고요. 그다음 유리한 거 이제 소급 허용되고 소급표가 관계없는 것도 소비 다 허용됩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 그 공소시효 이런 거 있죠? 공소시효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소시효. 자, 시효가 완성됐어요. 자, 완성된 상태에서 과거로 적용하는 게 진정소급표. 금지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공익의 필요성이 큰 때하고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을 때. 헌법은 이게 또 하나 추가돼요. 그래서 공익의 필요성이 큰 때가 뭡니까? 내란죄죠. 누구?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할 수 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친일파가 있죠. 과거 친일파. 그리고 소급 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효가 진행 중에 있을 때, 현재 진행 중에 있을 때 소급하는 게 부진정 소급이죠. 이건 소급이 당연히 허용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진정이라는 건 가짜란 말이 되기 때문에 실은 소급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범죄가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돼가지고 이만큼 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국법이고 이거 신법인데 이 개정된 신법을 장례로 정하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정된 신법을 가지고 요 진행 중인 요 행위에 대해서 여기다 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정하면 그건 진정소급이야. 그게 아니고 시행된 이후에 여기에다 적용하겠다는 게 부진정소급이 되는 거죠. 사실은 부진정소급은 소급이 아닌 거예요. 소급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되는 겁니다. 당연히 허용된다. 그렇게 됩니다. 별다른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되겠죠.
자, 다음은 거기 부진정 소위법 같은 경우도 그 신뢰원 측의 제안을 받기는 받아요. 받긴 받습니다. 어떤 점 받아요? 시행 이후에 있었던 여기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 요 시행한 이후에 적용되더라도 너무 갑자기 적용돼 버리면 신뢰를 깨뜨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뢰보호 제한을 받고 요게 이제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신뢰를 잘 보호해 주려면 뭘 해야 돼? 유예 기간을 둬야지. 유예 기간. 너무 갑자기 하면 유언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면서 자, 법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신법을 적용한다. 옛날 일을 들춰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적용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너무 갑자기 적용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행위에 갑자기 적용하면 신뢰를 깨뜨릴 우려가 있으니까 6개월, 1년, 3년 뒤부터 적용하겠다. 유예 기간을 두면 완벽한 합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137페이지 이제 기출정리 보겠습니다. 1번. 자, 가석방 요건이 과거 10년 이상이었는데 이제 20년 이상 개정은 됐습니다. 형법에도 나와요, 이거. 그건 합헌. 2번. 이행강제금 적용 예를 두지 않은 것도 합헌. 이행강제금이 뭡니까? 그 옥상 위에다 옥탑방을 만들어 두었는데 거기다 이제 자꾸 철거해라 해도 철거 안 한단 말이야. 이행할 때까지 계속 강제금 부과합니다. 계속. 예외 있습니까? 예외 없어.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예외를 두지 아니한 빗줄. 그것도 이제 합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불만이 많겠지. 예를 들어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자, A가 이제 옥상에다 옥탑방을 이제 만들었어요.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 얘도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었어요.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불법 건축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과태료 100만 원을 냈어요. 이미 냈다고. 얘는 아직 안 냈어. 근데 이제 행정처에 나와갖고 너 이거 건축 빨리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게 하겠다. 월 30만 원씩 계속 내라. 30만 원씩 철거될 때까지 계속 내라. 그럼 얘가 좀 불만이 있겠지. 얘가. 저는 과태료 100만 원 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내는 겁니까? 계속? 철거할 때는 3개월 걸리는데요. 예외 없어. A든 B든 계속 내는 거예요. 계속 철거될 때까지. 그 이행 강제금입니다. 예를 두지 않아도 합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과태료는 그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질서주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규율 대상이 아니고요. 자, 4번 군인 아닌 자가 유사 군복을 착용하면 안 돼요. 착용 동그라미.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 군인인 줄 안다고 착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용이 금지가 되면 판매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판매도 하면 안 되겠지. 판매 동그라미. 판매도 안 되고 판매물의 소지도 안 되겠지. 누가 파니까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용이 금지되면 판매도 당연히 금지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거죠. 자, 5번. 자, 치료 감호 상한을 정하지 않은 거 이거는 그 치료될 때까지 가둬둡니다. 합헌. 선생님 그럼 죽을 때까지 가둬도 되는 겁니까? 그럼 연쇄살인범이 지금 치료 감호를 받고 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는데 풀어주면 돼요? 연쇄살인하고 다른이라고? 풀어주면 안 되겠지. 치료될 때까지 가둬두는 겁니다. 합헌.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그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 가능성에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 연관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뭐라고? 원칙적으로 밑줄. 원칙적으로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진정소위법이라면 이제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자, 7번. 자, 전자장치의 경우에도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고 이제 구체적으로 봐서 이제 하한 가중이면 금지가 되고 기간 연장이면 뭐 적용은 되지 않겠지만 그 원칙으로 전자장치 넣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자, 그다음에 8번. 자, 기소유예 처분에 관해서 그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있죠. 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피해자가 달리 불복 방법이 없어요. 검찰 항고도 안 되고 재홍 신청도 안 되고 별도의 불복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헌소 청구하면 엄마 그러면 엄마가 받아줘. 헌마 사건으로 엄마 그러면서 헌마 그러면 받아준다고 받아서 재판해 줍니다. 그래서 재판해 준 거예요. 자, 청구인이 공적 인물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사회상에 유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에 들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소유예 처분했냐 이거지. 그래서 위헌이다, 잘못됐다 판단 내린 거예요. 자, 이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쥐새끼다 말했던 동영상 급할래입니다. 급할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정당 행위로서 그 유효성이 조각되면은 무죄가 되는 거니까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죄가 안 된 처분을 해야지. 무죄란 처분을 해줘야지. 왜 이걸 하냐고. 그러니까 유죄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안 된 처분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검찰한테 그렇게 해라 시켰던 사건입니다. 자, 9번. 구적행위탕이나 적법한 보유권한 요무에 관계없이 문화재의 필요적 몰수 잘못된 거죠. 아, 내가 훔친 거라면 몰수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내가 돈 주고 산 거거든. 근데 왜 몰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필요적 몰수하는 거라서 잘못됐다. 유언이다. 10번. 자, 선장이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선장이 잘못한 거잖아. 왜 선박 소유자한테까지 동일한 벌금을 매기냐고. 자기 침원칙 위반되죠. 위헌. 자, 11번. 자,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 그 본형 산입에서 제외시킨 거. 이거 이제 위헌 나왔습니다. 자, 1심이 끝나고 2심 들어가기 전에 그 항소 제기 기간이 7일 있죠? 7일. 근데 7일 내에 이제 항소를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한 3일 정도 고민하다가 항소를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다고. 아니 뭐 상소 제기도 괜찮고. 그러면 얘가 이제 생각했던 3일, 3일도 나중에 미결 구음일수에 산입해줘라 이거죠. 산입해줘라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외국에서 이제 이건 형법 7조입니다. 형법 7조인데 그 예전에 그 형법 7조가 외국에 성의 집행이 있었을 때 임의적 감면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위헌 받았죠. 왜 위헌입니까?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일사 동그라미.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위헌 나왔습니다. 과잉세무. 자, 외국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재판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근데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어서 위헌 나왔죠. 그래서 이거 임의적이니까. 그러니까 위헌 나오고 나서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필요적 산입으로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자, 다음 유체자 금지 원칙. 자, 이제 니은번 가보세요. 자, 공소시효 제도는 그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하나고 있다. 자, 시효가 정지되는 건 뭐 즉시항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재정 신청에는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그걸 유치할 수 없다. 그 적용한다는 준용 규정이 있어야만 적용하는 거지 준용 규정이 없을 때는 유치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공문 의제 보시면 되겠고, 연자제 금지입니다. 자, 13조 보면 모든 국민은 그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자, 갑이 이제 불법을 저질렀어요. 근데 친족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친족이란 이유만으로 나를 처벌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불법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이라 처벌하면 그건 괜찮은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운동 같은 경우는 후보가 나가면 가족이 선거운동 같이 해주잖아요. 같이 해주니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다. 사판단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기업번. 자기 행위 말고 타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자, 그리고 D번. 13조 3항이 처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친족이란 사유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출정리 1번. 자, 법원에서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불응하니까 전 재산 몰수. 너무 과하잖아. 친족 재산까지 다 몰수. 이건 완전 깡패네. 위헌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너는 친일파야라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야. 요러한 게 친일파 행위다. 정의한 것만 갖고 뭐 침해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합항. 그 다음에 친일파 재산 기속도 합항. 자, 근데 3번 보니까 친일재산기속법의 재산기속조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의 재산 중 다 빼는 게 아니구나. 후손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것은 놔두고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 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는데 이 사람이 그 상속한 재산이 100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내가 이걸 갖고 이제 100억의 재산을 더 벌었지. 그럼 친일파 재산 기록이라는 게
이 후손이 번 요거를 몰수해 가겠다는 게 아니죠. 7185 상속받은 이것만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건 자판이겠지. 자, 그다음 4번. 자, 선고사무장 5번의 후보자, 배우자, 가족들이 항상 선거범죄할 때 후보자와 함께 가족이랑 선고사무장이 항상 연관돼 있습니다. 연관. 공범이라고 공범. 그래서 네가 배우자라고 처벌하는 게 아니다. 네가 선거범죄에 같은 공범이라 처벌하는 거다. 할 말 없잖아요. 그럼 합판 들어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자, 1사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부재리 두 번 심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1사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부재리 두 번 심리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자, 사건이 이제 하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한 번 심리 받았습니다. 자, 1, 2, 3심이 다 합쳐서 한 번의 심리예요. 재판 확정됐다고. 요거를 또다시 재판을 열어서 심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처벌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징역하고 벌금을 병과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의 재판으로 형벌을 병과하기도 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상습범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기도 해요. 처벌 두 번 하는 거 아니죠?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두 번 했어. 재판을 두 번 했어.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했다고. 그래서 1, 2, 3심, 1, 2, 3심 두 번 했다고. 괜찮아. 왜? 사건이 두 개거든. 실적 경합범. 경합범이기 때문에 원래 동시에 판하는 게 맞는 건데 요거 한번 재판 쫙 해주고 요거 한번 재판 쫙 해주고 일사죠. 사건이 하나일 때 재판하라는 거지. 사건이 두 개면 재판 두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거 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끝났는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재판해가지고 형벌을 또 추가한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형벌을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형벌 추가한 다음에 뭐 행정 질서벌이나 이런 걸 추가하는 거 괜찮은 거죠. 이것도 일사부재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말 쭉 써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8.15 기업법은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죠.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처벌이라는 것은 형벌을 두 번 하는 게 금지가 된다 그런 말이지 일일체의 제재가 금지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형벌과 보완처분 괜찮아. 형벌과 과태료 괜찮다고. 일일체의 제재가 금지된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잘 나고요. 자, 따라서 이제 고발의 합헌 결정되는 거 1번, 2번, 3번 두 번 가중 합헌. 그 다음에 4번 훈련을 거부해서 처벌했거든요. 또 거부했어. 그럼 사건이 두 개잖아. 두 개면 두 번 처벌할 수 있는 거지. 합헌. 자, 5번도 유사 설거 제품 제조 처벌하고요. 조세 포탈 또 처벌하고 사건 두 개니까 두 번 처벌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 6번. 자, 행정제재 합헌. 7번 징계나 민사 손해배상 절차 합헌. 자, 이 형벌과 다 같이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형벌과 징계, 형벌과 손해배상 합헌, 형벌과 징벌 합헌. 9번에 형벌과 과태료, 형벌과 이행강요 다 합헌. 10번도 형벌과 가징금 합헌, 형벌과 직계부험 합헌, 형벌과 출入금지 합헌, 형벌과 급여 제한 합헌, 형벌과 운전면허 취소 합헌. 다 합헌이다 이거야. 그죠? 다 합헌. 자, 그다음에 15번. 자, 집행유예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이거 두 번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 이제 갑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3년 동안 잘 기간 경과되면 전과 말소되고 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놈이 이제 요 기간을 경과하지 못하고 여기서 집행유예가 취소가 된 겁니다. 취소가 됐지. 자, 유예된 3년이 취소되면은 원래 있던 그 징역 1년이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집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처벌을 두 번 하는 겁니까? 처벌 두 번 하는 거 아니죠. 미뤄두었던 집행을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 처벌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16번. 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 노역장 우치 괜찮습니다. 형벌을 또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벌금도 내고 노역장 유치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개 다 해라. 그럼 형벌 두 개 부과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벌금 내면 이거 안 하죠. 벌금 못 낼 때만 대신 이걸 하는 거죠. 둘 중 하나만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니잖아. 둘 중 하나만 하는 거라고. 벌금을 못 내면 유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형벌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7번 이제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질러 구음이 되었을 때 구음된 기간을 부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과잉금지원칙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얘가 이제 전자발찌 부착을 받았는데 5년 선고를 받았어요. 5년 선고. 그래서 얘가 이제 집에서 돌아다닐 때마다 발찌를 계속 부착을 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근데서 죄를 또 저지른 거예요. 저질러갖고 교도소에 구금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교도소 구금. 자, 구금됐을 때는 딴 데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발찌를 벗겼겠죠. 벗겼겠지. 자, 여기서 이제 한 3년이 지났어요.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뭐라냐면 저 이제 5년 다 지났네요. 아니지. 교도소 감금된 거는 기관에서 빼야지. 빼야지. 사회 나왔으면 다시 3년 더 차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게 맞지. 이거 합헌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금된 기간은 그 기간에서 빼줘야 된다. 포함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합헌. 자, 다음 그 나머지도 전부 다 이제 형벌과 자격정지, 보호감호, 보험처분, 그 다편과에도 합헌이 된다.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22번이 뭐 작년 올해 승진 기출됐고요. 자, 다음 신체 절차 부정입니다. 자, 12조령 적법 절차 써 있죠. 자, 모든 국민은 신체자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자, 거기는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근데 그 다음 줄은 법률과 적법 절차. 절차가 들어가. 절차. 그 절차 들어가는 게 처벌, 보완 처분, 강제 노역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어떻게 암기해야 돼요?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밥도 먹어야지. 차도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밥이 중요해요? 차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차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차를 타면 된다고. 밥과 차를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 밥과 차가 뭐예요? 법률과 적법 절차. 과였고 and 또는이 아니에요. and 또는 그럼 틀린 거예요. 기출지문. 밥과 차 둘 다 중요해. 놓쳐서는 안 돼. 노 강제 노역. 처벌과 보완 처분. 그죠? 그래서 밥과 차를 놓쳐선 안 됩니다. 자, 그거 이제 두 번째 지문하고 두 번째 줄하고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쭉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놓쳐선 안 돼. 처벌, 보완 처분 등이 예시에 불과하고 한적 열거다. 이제 그럼 틀린 거예요. 그리고 법률 또는 적법 절차 틀린 거고 밥과 차 둘 다 중요하다고 and라고 해야 됩니다. 자, 적법 절차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래가 됐죠. 근데 구차기원 때 처음 들어왔습니다. 자, 판례이론. 자, 10회전의 입법 적법 절차는 자연법적 정의합치가 되어되므로 헌법상 규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적법 절차가 헌법에 있기 때문에 보장되는 거예요? 아니죠. 자연법상 원리라고. 자연법상 원리. 자연법상 원리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원래 있던 원리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원리. 그래서 헌법의 규정이 있어도 보장되지만 없어도 보장되는 거예요. 없어도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는 파란 글씨 헌법상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는 자연스러운 원리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11조 1항은 왜 둔 거예요? 뭔가 권리가 창설된 겁니까? 아니지. 없어도 되는 거를 주의하라고 한 번 더 써놓은 거예요. 주의하라고. 주의하라고. 겁니다. 자, 니은번. 자, 기본권 제한과 관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과태료 과징금, 행정상 불이익에도 다 적용되고요. 형식 실질 다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모든 국가징을 지배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가 보면 적법 절차 원칙은 과잉 입법 금지 원칙과 구별되지 않는. 틀렸죠? 구별됩니다. 자, 그거 되게 쉬워요. 거기 뭐 답이 다 써 있어. 자, 보세요. 적법 절차. 답이 다 써 있잖아요. 과잉 입법 금지. 입법부만 제한하는 거예요. 입법부만. 답이 써 있잖아요. 입법부만. 사법부랑 행정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거. 입법부만. 근데 적법 절차, 그냥 법. 이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제한하는 거예요. 다 말 잘 들어라. 세 개를 다 제한하는 거라고. 당연히 구별돼야지. 입법이라 써 있는데. 답이 써 있는데. 그죠?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적법 절차는 모든 국가권력을 다 지배하는 거고 과잉 입법 금지 원칙은 입법부만 지배하는 원리예요. 입법이라 써 있잖아요. 입법 세목 써놓으면 되겠죠? 자, 리얼번 보시고, 네, 미연번.
그럼 적법 절차가 뭔데요? 적법 절차는 뭐냐면 국가에서 뭔가를 뺏어거나 그럴 때 알려줘라, 고지하고 뭐 제출할 건 제출해라, 뭐 반대 신문, 뭐 반박 변명 있으면 변명해라, 이런 게 적법 절차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죠. 쭉 보시고. 그래서 기본권 제한 법률에 고지 자료 제출 요소가 누락되면 위헌이다. 원래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행정조사. 네, 행정조사할 때는 그건 이제 그 급속한 이유가 필요할 때는 없어도 합헌인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른쪽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에서 1번, 자, 2번.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까만 글씨로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각하 절차이기 때문에 각하 절차.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일러 바쳤어요. 헌마 사건으로. 엄마 하면서 저 기본권 침해됐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너는 기본권이었거나 기본권이 있어도 제한을 받는 게 없다. 그러죠. 각하 결정 나온단 말이에요. 각하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국민이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엄마 그러면서 이제 헌소를 청구했는데 그 이제 저 기본권이 있는데 제한받았고요. 침해가 됐습니다.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너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니 물어봤다고. 물어보니까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지 않고 놀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럼 대통령이 탄핵되고 입법 절차 입법을 만들지 않아서 얘가 침해되는 거 뭐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팔아 보라는 거예요. 넌 침해된 게 없다. 국가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 침해만을 이유로는 헌소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적법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이 침해돼야 헌소를 청구하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탄핵 수출 절차만 갖고는 기본권 침해가 없습니다. 청문 절차는 원래 청문권이란 권리 자체가 원래 없던 권리예요. 따라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 청문권 없다. 각하 결정. 그렇게입니다. 자, 6번. 자, 압수물에 관한 소유권 포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임의로 압수물을 폐기하면 안 되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증거로 쓰겠다는 권리까지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증거로 쓸 가능성이 있다면 폐기시키면 안 되지. 위헌입니다. 자, 7번. 자, 일정 기간 수사관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뭐 다 재산을 다 국고에 귀속시켜? 안 되죠. 위헌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보안관찰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일률적이네. 일률적으로 밑줄. 자, 일률적으로 가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위헌이죠. 아니, 다른 행정소송은 가처분이 되던데 왜 보안관찰만 안 되냐 겁니다. 그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죠. 위헌입니다. 자, 9번에 출국금지 합헌.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도 합헌. 자, 11번. 자, 징계시효 연장도 합헌. 자,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법에 보면은 이제 징계를 할 때 정직 처분 먹었습니다. 갑이. 야, 너 이제 정직 처분이야? 경찰서 나오지 마. 쉬고 있어. 그랬다고. 3개월 쉬고 있어. 그랬다고. 근데 법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징계 처분에 관해서 이렇게 3개월 단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장되게 돼 있어요. 연장될 수 있다고 써 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징계 처분, 정직 처분 3개월을 받았는데 3개월이 다 끝나는 시점에 뭐 이게 끝났다든가 계속된다든가 별다른 고지가 없어. 뭐 끝났다도 아니고 뭐 계속된다도 아니고 아무 말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장되는 거예요. 그냥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합헌인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고지가 없어도 법에 연장 규정이 있지 않느냐.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그냥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겁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헌. 자, 12번 이제 직결 처분 그 합헌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조사실 분리 수용도 합헌입니다. 분리 수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14번 그 산업단지 계획안에서 이제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이게 주민 투표를 해줘야 되거든. 주민 투표. 근데 이제 이게 주민 투표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주민 투표를 해도 의견을 물어봐도 되고요. 대신 의견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청취를 해도 돼요.
둘 다 주민에게 물어봤다는 점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의견 청취로 투표를 대신해도 괜찮다 이거죠. 합헌. 어쨌든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서 추임 판결의 집행은 써있네.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하대. 수사 과정이래. 따라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막 몰수에 추징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정원이에요. 국정원인데 이제 경찰이 이제 압수하러 갑니다. 압수하러 가서 이제 왜 압수된 거 몰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압수하려고. 근데 원래 이제 압수 절차를 거칠 때 우리 압수하러 갑니다라고 고지를 해줘야 된다고. 이게 원칙이라고. 이게 원칙. 압수하러 가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고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도 아니고 국정원에다가 이걸 미리 압수하러 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고지하면 어떡합니까? 증거 다 빼돌리지. 다 빼돌리지. 급속을 요할 때 급속 집행. 급속 집행입니다. 형식에도 나와요. 급속 집행. 공무원 몰수할 때. 이때는 이제 고지하지 말고 바로 들이닥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들이닥쳐갖고 다 그냥 뺏어와야지 이렇게 다.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급속 집행입니다. 합헌. 자, 다음에 이제 고문 금지와 진술 거부권. 자, 거기 판례들 몇 개 보면 되겠습니다. 뭐 3번에 주치운전자 그 음주 측정 합헌. 정치자금 회계장부에 꼭 기재하고 신고하라. 투명하게 운영해라. 합헌.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진술 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피의자한테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면 됩니다. 피의자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참고인이죠. 참고인한테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고지 하나마나 진술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니까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합헌. 영장주의입니다. 자, 영장주의 12조 3항인데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하면 이제 사전영장을 제시해 줘야 되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현해범하고 긴급체포 두 예외가 있죠. 장기 3년 이상 긴급체포입니다. 현해범 체포, 장기 3년 이상 긴급체포 두 개 예외는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없어요. 다 청구해야 돼. 다만 사전 청구가 원칙이고 사후 청구가 예외라는 거예요. 자, 그거 이제 장기 3년 이상을 뭐 장기 5년으로 바꾸기도 하고 최근 기출에서 뭐 증거인멸 염려가 없을 때에도 막 고치기도 합니다. 최근 기출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77조 3항이 있습니다. 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어 때 비상 동그라미. 사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뭐 고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계엄이 두 개가 있어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어. 비상계엄은 진짜 난리 날 거야. 막 전쟁 터진 거, 전쟁 터진 거. 비상계엄. 경비계엄은 이제 조금 덜 약한 거, 좀 약한 거. 근데 요거 말고 요거. 난리 났을 때 비상계엄. 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 제도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리 났잖아. 막 전쟁 터졌잖아, 막. 근데 범인 체포할 때 영장 필요합니까?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체포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비상계엄 당시에 영장주의에 관한 제한 규정이 헌법에 써 있어. 헌법에. 그거 이제 하나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1007번 됐어요. 자, 그거 알아주면 되겠고. 자, 판례론입니다. 자, 11조 1항은 뭐예요? 적법 절차죠. 일반 조항. 그 3항은 영장주의인데 중복 규정. 같은 말을 또 한번 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수사 단계에서 이제 영장 발부 신청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공판 단계도 검사 청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법원이 있어요. 자,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자, 수사 과정에서는 이제 검사가 청구해서 이제 수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요. 그거 뭡니까? 허가장이죠. 잡아와도 좋다는 허가장이라고. 허가 받았으니까 잡아와도 되고 안 잡아와도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이건 뭐예요? 여기 재판이 필요하니까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거죠. 명령이니까 꼭 잡아와야 돼. 안 잡을 수 없다고. 명령장. 다르죠?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허가장이고 검사가 청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제 법원이 발부하고 명령장이라고 꼭 잡아야 된다고.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같다 그러면 틀린 거죠. 자, 니은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든 국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모두에게도 영장이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미음번. 자, 영장주의는 개시 시점에 한하지 않고 유지할 것인가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잡아도 되겠습니까? 체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개시할 때 법원 허가 필요한 거야. 영장 발부. 그다음 그럼 체포한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유지. 그래, 그것도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고. 둘 다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없이 함부로 개시해도 위헌. 법원 판단 없이 함부로 유지해도 위헌. 개시건 유지건 전부 다 법원 허가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말입니다. 자, 빨간 글씨.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 시점에 한해서 적용된다. 틀렸죠. 네, 유지할 것인가는 영장과 관계가 없다. 틀렸죠. 개시, 유지 둘 다 영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장주의는 되게 중요한 판결이에요. 형사 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형사 처벌할 때만 적용되고 어떤 그 단체 내부 징계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최근 판례가 뭐 전경, 병, 영장 처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부 징계로 보기 때문에 그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140페이지부터 이제 판례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자, 행정상 즉시강제는 원칙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항에 반입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공항에 이제 어떤 짐이 하나가 반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 무슨 뭐 외래 어종이 있는 거 아니야? 외래종 있고 뭐 이런 거에서 갖고 우리나라 이제 환경 파괴 범위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도마뱀이나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가방 막 열어본단 말이에요. 가방 열어봐. 행정조사. 행정조사. 이건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영장 없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 짐 안에 마약이 있다는 정보를 압수해서 첩보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수사하려고 뒤져본단 말이에요. 이건 강제 수사야. 강제 수사. 영장이 꼭 필요하죠. 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조사는 영장이 필요 없고 이제 수사를 할 때는 영장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런 행정조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 없다가 헌재 입장. 아니다. 행정조사도 원칙 영장이 필요하다가 대법원의 입장. 경찰에서 배우는 거는 대법원의 판례를 배우는 거고 헌법에 배우는 거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요거대로 하면 돼요. 대법원 판례대로. 헌법에서는 요거대로 필요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주에다 다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재는 영장이 필요 없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 대법원은 필요하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 그래서 경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잘 구별하시고. 자, 그다음에 2번. 자,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입니다. 뭐 우편물 개봉, 실호 채취 이런 것들은 영장 없이 해도 괜찮아. 수사가 아니거든. 행정조사거든. 그래서 영장 없이 해도 합헌. 그 다음에 3번도 게임을 영장 없이 수거 폐기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조사거든. 형사처벌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도 영장 없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영장주의는 이제 신체에 관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때만 쓰는 직접 강제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힘으로 잡아올 때, 힘으로 구금할 때, 힘으로 빼앗을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따라서 5번. 자, 지문 채취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문 채취해 주세요 요청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갖다 찍는다고. 손가락 갖다가 직접 강제. 힘으로 찍어버려. 이건 강제 수하기 때문에 영장이 꼭 필요합니다. 영장 없이 하면 위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6번처럼 그냥 일반 지문 채취는 뭐라고 합니까? 아, 지문 채취 해주세요. 요청하죠. 요청. 이건 직접 강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건 영장주의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통해서 심지어 강제하는 거니까 영장이 필요 없다 입니다. 그다음 마약반응 소변 받아오세요. 이것도 협력을 요청하는 거죠. 영장 필요 없고요. 음주 추정해 주세요. 이것도 영장 필요 없습니다. 자발적 업체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9번. 자, 행정형 집행법 중에서 미결 수용자 적견 내용에 관해서 녹음 녹화했습니다.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강제로 아니거든. 뭐 말을 하라고 막 입을 막 벌려갖고 말하라고 강제한 거 아니잖아. 자기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녹음했을 뿐이잖아요.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 10번. 자, 선거문제 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도 그 심리적 강제하는 거죠. 힘으로 강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장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판사가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이거 헌법소원 대상 안 돼요.
판사가 영장 발부하는 것도 재판이거든. 법원의 재판은 헌소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재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원 재판이 헌소 대상이 된다 그러면 헌법소원 거기가 사심제도가 돼버려. 사심제도가. 그래서 재판 결과는 절대 헌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12번. 자, 채취 상자가 동의할 때는 영장 없이 DNA 감식기로 채취할 수 있어요. 자, DNA 감식기로 어떻게 채취합니까? 면봉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닦아내죠. 별거 아니라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의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채취 대상자 동의를 이제 얻지 못해서 그 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동의를 얻지 못했으니까 영장 발부해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의견을 밝히거나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위헌이지. 자, 만약에 영장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적부심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체포 같은 거는 적부심이 되는데 이건 왜 안 되냐고. 왜 위반 안 되냐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부심 절차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자,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강제 체결했어요. 그럼 영장 없이 할 수 있지. 긴급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후영장이라도 발부해야 될 거 아니야. 사후영장 청구도 없었죠. 그럼 위헌.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무죄, 면소, 형면제, 선고, 유예 등등등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 효력을 잃도록 하면서 검사로부터 의견 진술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자, 이건 이제 검사가 저기 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장을 실효시켜 버려. 아니, 영장은 법관이 해야 되는 건데 검사 지 마음대로 효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예, 위헌입니다. 예, 주에다 써놨죠. 자, 다음에 이제 보석 허가하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하고 집행 정지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석, 그다음에 집행 정지, 구속 취소. 자, 보석은 정지랑 같은 거죠. 보증은 받고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법원에서 풀어줘라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다 검사가 직시항고를 제기하게 되면은 직시항고는 집행 정지력이 있죠. 그래서 법원이 풀어줘라 그랬는데 검사 직시항고해갖고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지가 뭔데 이거를 정지하고 그래. 법원의 명령인데. 위헌. 근데 취소해서 풀어줘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시항고를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정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 규정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누가 이제 헌소를 청구 안 해서 그렇지 누가 헌소 청구하면 아마 이것도 위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석 허가에 관한 직시항고 허용 위헌. 줄을 보니까 아직도 현행법상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한 직시항고는 살아 있어요.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누가 헌소 청구하면 위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곧 위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17번. 자, 구속 정지에 관한 집행 직시항고 인정도 위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주에다가 쭉 써놨는데요. 16번의 주. 자, 그거 이해를 못해서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피의자 보석하고 구속 취소가 있었을 때 이제 검사가 직시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옛날 형사헌법 옛날 조문입니다. 옛날 조문인데 요거는 일단 뭐 별 문제가 없었어. 이게 잘못되던 청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청구가 없었고 요 부분에 관해서 지금 헌소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청구가 들어와서 즉시항고로 집행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헌소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위헌 결정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요 전체 문장 중에서 요게 위헌 결정 나왔죠? 위헌 결정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조항 전체가 다 위헌 맞는 거예요. 다 위헌 맞습니다. 요것 때문에 다 위헌인 거예요. 요것 때문에 위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법이 개정될 때 이제 뭐라고 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이건 위헌 받았으니까 빼야겠죠. 얘 빼고 얘는 아직 헌소 재판 결과 없으니까 얘 그냥 살려둔 거예요. 살려두면서 그럼 구속 취소에 한해서 즉시항고 하겠다. 현행법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요게 위헌이라서 다 위헌이 되는 건데 요건 위헌이지만 요건 합헌인데 왜 이게 위헌입니까? 하는 질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합헌이야. 얘도 합헌이고 얘 때문에 위헌이라고. 얘 때문에. 그래서
얘 때문에 전체가 다 위헌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주에 써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전체에 대해서 보석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현행법에서 위헌 결정된 거 빼버리고 현재는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만 허용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죠? 자, 다음에 이제 18번. 자, 영장을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를 말하는데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 검사도 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19번의 동행명령장, 20번의 동행명령장. 자, 동행명령장도 데리고 와라 명령장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구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체포 구속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법원의 영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19번에 법원 말고 누가 검사가 발행했죠? 위헌. 20번도 법원 말고 누가 지방의 의장이 발행했죠? 위헌. 판사나 법원이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위헌. 자, 21번. 자,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제 절차 요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실체 요건이 가중돼야 되거든요. 다중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이게 추가돼야 되는 건데 그거 추가하지 않고 이제 절차만 좀 더 어렵게 가중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괜찮다. 합헌이다. 입법자 법을 만들 때 실체 요건을 가중하든 절차 요건을 가중하든 하여튼 요건만 가중하면 괜찮다 이렇게 봤습니다. 합헌. 자, 22번하고 23번 묶어주시고 자, 전투경찰 순경하고 이제 병 영장 처분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둘 다 이제 과잉금지 원칙을 따졌죠. 전경 영장 처분하고 군대 병 영장 처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과잉금지 원칙하고 영장주의가 적용된 건데 그 법정 의견,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 그 전경에 관한 영창이건 병에 관한 영창이건 형사처벌 아니에요. 영창 같은 거 뭐 요거 저기 전과생겨 막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조직 내부 징계 절차라고 징계 절차.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법정 의견. 징계 내부 징계 절차로 보는 거예요. 그 전과생기는 형사처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법정 의견. 네, 과잉금지 절차 따졌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일반인과 똑같이 그 영장 처분 사유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적법 절차도 다 거친단 말이에요. 거치기 때문에 합헌. 근데 이제 그 군인 같은 경우는 그 상관 지 마음대로만 가둬버린다고 사유가 정해지지 않단 말이죠. 이건 위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영장주의 위반 없어요. 법정 의견에 따를 때 과잉금지 원칙 위반 합헌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주의해야 됩니다. 출제가 됐죠 이거? 그래서 주에다 다 써놨어요. 정경처분. 전경 영장처분은 처분 사유 제한되고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다. 근데 법정 의견에 있어서는 형사절차에는 내부 징계로 봤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병의 경우도 주를 가보세요. 법정 의견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내부 징계로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만 적용해서 위헌이 되었다. 써놨죠 다.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자, 그다음 변호인 절약권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